SQL도 SQL을 주제로 맡게 된 모던 회자의 로기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와, 네, 먼저 SQL을 먼저 살펴보게 될 건데, 이제 이 SQL이란 이제 그 RDBMS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제 이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사용하는 쿼리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SQL 네, 이제 먼저 이제 그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될 건데, 먼저 이 엄격한 스키마, 관계형 구조, 수직적 확장이랑 키워드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 엄격한 스키마는 이제 테이블 단위로 해서 테이블에 이제 레코드 형식으로 명확하게 구조를 가지고 저장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관계형 구조는 이제 서로 다른 테이블들끼리 이제 데이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설계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SQL은 이제 수평적 확장이 아닌 이제 수직적 확장인데, 이제 이 수직적 확장이라는 건 이제 뭐 CPU나 뭐 램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케일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SQL을 이제 스토리지를 확장하거나 이제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서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SQL의 예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테이블 단위로 정의가 되고, 테이블 안에 이제 레코드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이 담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각 해당하는 유저가 주문한 목록,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이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한 테이블에서의 이제 데이터 중복을 피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명확한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SQL은 이제 저희가 주로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SQL에 이제 SQL을 사용한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예시가 뭐가 있냐 보시면은, 먼저 MySQL 가장 많이 저희가 사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PostgreSQL,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마리아DB, 뭐 SQLite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NoSQL에 대해 보시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NoSQL은 이제 전에 몽고DB 한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ot Only SQL이라는 것으로 이제 좀 더 이제 그 RDBS의 특성보다는 이제 다른 부가적인 특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SQL로 이제 좀 이렇게 커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NoSQL의 특징 또 이제 키워드로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SQL에서는 그 엄격한 스키마였던 것에 비해서 NoSQL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가 없고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평적 확장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제 이 스키마가 없다는 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이제 좀 더 이 안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형식이 많이 지정이 되지가 않아요. 불필요한 뭐 키값이나 뭐 컬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는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는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애초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모두 그 한 곳에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줄 필요도 없고, 이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까 앞서서 SQL처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더 두고 하나로서 이제 좀 더 넓게 확장성이 더 용이하게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NoSQL을 이제 한 번에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스키마가 없다는 거에 예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데이터에는 이제 뭐 first name, last name, 폰 번호가 전부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 데이터에서는
앞에 앞서서 이게 같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SQL에서. 근데 이제 그 같은 테이블 내에서도 이제 어떤 친구한테는 이런 이제 이메일조차도 이제 이메일이라는 이런 뭐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명시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다른 이제 박존 이분은 이제 이메일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SQL에서 뭐 필요 없는 데이터를 뭐 널 값으로 명시해주는 방식과 달리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스키마만 이제 생성을 해주는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는 추가해주지 않고 이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한 곳에 같이 담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걸 이제 관계가 이제 좀 더 SQL보다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예시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 여기 커스텀 아이디 2번에 이제 존박 씨가 이제 대한 정보가 이 커스터머스에 저장이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주문을 넣게 되면은 이 오더라는 이 뭐 테이블 뭐 이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그 이 주문 커스터머 아이디가 2번인 이 존박 씨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SQL에서는 이제 데이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테이블을 나눠주고 관계를 맺어줘서 이제 만약에 SQL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이 존박 씨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오더라는 이 곳에서 이 커스터머 아이디만 보고 이제 존박 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뭐 레프트 조인, 이너 조인, 뭐 아우터 조인 그런 이제 조인을 사용한 쿼리문을 이용해서 이제 복잡한 쿼리로 이 주문자의 정보까지 같이 가져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여기 이 NoSQL에서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한 곳에 같이 명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인 SQL에서의 조인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복제해서 넣어주게 될 때 이 커스터머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서 들어가도록 해줘야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오더스라는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커스터머의 정보와 커스터머라는 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맞지 않게 되면은 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oSQL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마다 데이터가 중복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중복으로 인해서 이제 조인이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은 이 존박 씨가 만약에 전화번호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 오더스의 테이블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도 똑같이 다 하나씩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NoSQL은 SQL보다는 이제 데이터 양은 많지만 이제 빈번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NoSQL에도 저희 이제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지정된 형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 스키마 테이블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제 그런 단위로 사용이 되는. 근데 이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키와 이제 밸류들을 통해서 이처럼 네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분짓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키를 이제 키 값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컬럼식으로 나열되는 이제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많은 이름으로 불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 몽고디비에서 다뤘던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방식도 있고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있어요.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방식에 대한 이제 예시를 보게 될 건데 먼저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처럼 이제 각 키에 대한 이제 밸류 값들이 이렇게 다 나열되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의 예시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장 이제 뭔가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값들을 이제 묶음 처리하는 거예요. 각 키에 따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한 테이블 내에서 여러 개의 키 값을 두고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의 키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묶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데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DB의 예시를 보게 되면은 먼저 레디스라는 DB도 있고 이제 오라클에서 만든 이제 오라클 노 SQL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아마존에서 만든 다이나모 DB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이나모 DB가 네, 아마존에서 만든 건데 초당 24,000개인가? 어쨌든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데 매우 빠른 네, 속도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 각각의 핵마다 이제 그 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이름이라는 이제 이게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컬럼을 이루어서 근데 보시면 되게 스키마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스키마와 달리 이제 각각의 컬럼에 이제 그 SQL에서 스키마와 달리 이제 각각의 컬럼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각각의 이제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이제 이게 그냥 거의 NoSQL의 전체적인 특징이긴 한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예시로 보시게 되면 이 H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빅테이블 그리고 이 카산드라 DB가 있는데 이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분산 저장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동작 아니 처리와 이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산드라 DB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 10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이 카산드라 DB를 활용해서 저장하고 있고 이 애플 말고도 뭐 넷플릭스 뭐 인스타그램 우버도 많이 이 카산드라 DB를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카산드라 DB는 이제 이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살짝 걸쳐 있는 그런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는 저번에 제가 몽고DB 설명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제일 큰 범위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하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박스 하나를 이제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 전체를 컬렉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안에 각각의 이제 이 도큐멘트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정보들이 이제 도큐멘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이슨 파일로 저장이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데이터베이스 밑에 컬렉션 밑에 이제 도큐멘트 방식으로 트리형 구조로 이제 검색해서 찾는데 더 이제 용이하고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사용하는 DB의 예시로는 이제 저희 많이 보았던 몽고DB, 이제 코치DB, 그리고 이 아주르 코스모스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앞서서 봤던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이 노드로 표현을 해요. 이제 이렇게 뭐 이건 그냥 인물에 대한 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 모양으로 해놓겠는데 뭐 노드로 해서 이제 동그랗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많은 이제 노드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이제 그
데이터가 노드라고 했잖아요. 그 노드들 사이에 이제 그 관계를 이런 화살표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뭐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RDBMS보다 이제 성능이 좋고 이제 좀 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노드 단위로 뭐 표현하고 뭐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유연하고 이제 유지 보수가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네, 데이터베이스의 예시로는 이제 이 네오 DB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이즈 그래프, 그리고 오리엔트 DB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타오라는 DB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예시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이런 SNS에 사용하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각각의 이제 뭐 유저라는 데이터를 이제 각 다른 유저와의 이제 관계도 맺고 이제 뭐 좋아요 눌렀을 때도 이제 관계 맺어주고 맺어주고 하다 보면 하는 게 아무래도 표현하기가 더 쉽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런 SNS에 더 사용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QL과 NoSQL의 각각의 특징을 이제 뭐 비교하여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SQL은 이제 확실한 이제 그 엄격한 스키마를 이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다 이제 견고하고 이제 부하를 잘 견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이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SQL만이 존재해서 이제 SQL을 더 오래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SQL에 대한 뭐 MySQL에서의 뭐 문법이라든가 그런 걸 찾으면은 아무래도 역사가 더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설정도 쉬워서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할 때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많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SQL은 이제 막 뭐 특출나게 빠르다라는 뭐 그런 장점은 없지만 이제 일정한 이제 꾸준한 속도가 보장이 되고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테이블에 다 데이터를 나눠 놓다 보니까 여러 테이블을 이제 조인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복잡한 쿼리문들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NoSQL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반적으로 SQL보다 월등히 더 빨라요. 제가 봤던 자료에서만 해도 뭐 막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 더 읽고 쓰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빠를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30%에서 50% 가까이 빠른 속도가 나올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일반 SQL 사용할 때는 이제 저희가 막 테이블 구조 짜고 이제 관계 어떻게 할지 하고 어떻게 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SQL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또 테이블 수정하고 하려면은 너무 진짜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가 아무래도 해서 이제 그냥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한 테이블 내에 다 넣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 모델링 하는 데는 그게 그렇게 큰 시간이 들지가 않고 이게 모델링 자체가 이제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NoSQL은 이제 SQL보다 일반적으로 빠르다고는 했는데 이제 때때로 이제 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응답속도가 이제 느릴 때가 있긴 한데 대체로는 이제 NoSQL이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NoSQL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사이에 이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복잡한 조인을 뭐 SQL에서는 조인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제 복잡한 쿼리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SQL, NoSQL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제 보통 다들 노드 환경에서는 이제 NoSQL에 이제 몽고DB를 많이 사용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 이제 SQL, NoSQL 똑똑 발표를 마친 이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